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도 갈아타기 열풍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한 부분들, 금리도 갈아타기, 그 다음 자기 집도 갈아타기, 상급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서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평형을 줄인다면은 예산을 대출과 자산에 맞춰서 강남권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즉, 갈아타기의 열풍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대출 한도는 아직 DSR 2단계가 적용하기 전이고, 금리는 2% 후반까지 나오고 있는 상당히 유리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상급지 갈아타기, 약간 상급지 갈아타기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자, 전셋값 상승이 하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셋값의 상승은 매매값을 올리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 정도의 퍼센트는 아닙니다. 통상 50% 정도에서 60% 사이로 매매가를 상승시키기는 힘듭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하단을 받쳐준다는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리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선반영되어서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립니다. 과거에 6%대의 금리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하단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금리 갈아타기나 금리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DSR을 잘 하고 있지만 이제는 들여다보겠다라고 15일부터 지금 은행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이 자세가 저자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신생아 대출 그리고 특별 공급을 통해서 청약과 대출 또 가수요와 실수요를 혼합시킨 MZ세대에 대한 유입, 최근에도 검단 신도시에 90년대생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반증인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된 결혼, 출산, 연애가 증가하면서 그러한 대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 신도시나 주변을 봐도 임산부가 최근에 늘고 있는 게 보이고 출산율은 최근에 단기 바닥을 찍고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정말 전세대금 대출, 잔금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1%대에 가능한 대출이라는 것은 정말 이 정권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정말 출산과 결혼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단기 고착화된 부분들이 이제 다시 재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전국의 평균 수요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역이 어떤가를 보는 게 상당히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검단 신도시의 이러한 1%대 그리고 현재 6억에서 9억대의 거래 가격이 상당히 호의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대출자들 역시도 갈아타기를 해서 5%에서 3%대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급금매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1% 이상 높은 4%대의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가 80% 이상으로 대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2%대의 대출, 3% 초반까지는 지금 상당히 괜찮은 대출 금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달 한 달 계속 대출 증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갈아타기도 있지만 신규 매수로 전환이 대출의 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아타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신규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얘기한 6억에서 9억대가 포진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됐던 이 허들 구간 9억이라는 벽이 이제는 가볍게 돌파하고 10억에서 12억대 분양가나 매매가도 심심치 않게 경기 인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우호적입니다. 최근에 장안 카이브 유보라
11억대, 킨텍스 역세권 12억에서 13억대가 거래가 꾸준히 나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랑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강남 고가주택 뭐 100억, 200억, 30억, 50억 그리고 잠실 같은 경우는 20억, 헬리오 20억, 둔주 20억대 들어온 이러한 순항들도 거래량 증가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권 그리고 고가권에서 마용성에 훈풍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뉴타운, 고덕 그라시움,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중상급지라고 하면 34평이 20억은 넘어야지만 된다라는 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늘 장이 푸르지오처럼 12억에서 13억이 분양가 하단이면서 서울에서는 이 정도 분양가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입니다. 5년 이의 신축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됐지만 신고가와 고가 거래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구축이라고 느꼈을 때 커뮤니티, 헬스장, 뭐 사우나, 수영장 이런 게 없는 커뮤니티가 이제 일부 있는 단지들이 10년 이내의 구축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지하 주차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구축과 신축을 나누는 어떤 구분에서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상당수 한 60% 이상이 30년에서 40년 이상 단지가 되다 보니 10년 안으로 들어오는 단지들은 신축과 같은 가격대에 해당이 되며 입지가 좋으면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충청도 아래로는 아직도 냉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특공이 일반 경쟁률이었는데 이젠 일반 경쟁률이 수만 대 1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제 장이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특공만 5천 개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1만 2천 개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약 360세대를 뽑는데 이 정도 경쟁률이면 상당한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이 없는 12억대였음에도 그리고 타입도 조금은 못난이형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가점 높은 그리고 신축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고가점 65점 이상의 통장들이 대거 진입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21년 상승장과 다른 점은 비규제로 풀린 지역이 다수지만 상급지로 빨리 진입하기 위한 비규제 상급지 서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조합과 시공사들이 합의를 하여 빠른 분양을 재개하고 광명, 경기권, 수원 등의 일부 단지들이 완판되고 있고 인천, 김포도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상도 푸르지오 역시도 완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진 속도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기존 집이 오르다 보니 분양가가 싸 보이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고가권에 했던 강남권 보류지도 3차례 정도까지도 완판을 못 시켰지만 이제는 완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늘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3 대책의 수혜 올림픽파크 포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축 자체가 브랜드이고 그런 것들은 매우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유튜브가 신축은 타입과 무관하게 분양받는 것이 있다. 1층도 서울 같은 경우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아직 추가 분담금 등 사업 속도에 따라 부담이 있어서 거래가 많이 상승되진 않지만 신축의 수요는 뚜렷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취득세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가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만 해도 6월 달에 서울에 6,300개 이상의 거래, 약 7,000개가 6월 달에 거래가 됐다고 본다면 지금 상당히 과열된 시장에 규제 완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실수요 갈아타기 신생아의 수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상승 반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요즘의 시황과 분석을 서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에 감사드립니다. 검호입니다.